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2026년 하반기 첫날입니다. 아울러 민선 국이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오늘 취임하는 날입니다. 이 새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자, 현재 22도고요. 낮 최고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자, 7월의 첫날인데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예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반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는 등 하루 동안 전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납니다. 오늘 지난달 수출 성적표가 발표됩니다. 앞서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3% 넘게 증가한 877억 달러로 1984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에 힘입은 신기록 행진 속에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억 달러를 돌파했을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황수정 서울신문 논설실장의 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황 실장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유시민 대통령을 꿈꾸었다. 23년 전 국회 등원 첫날 백바지 차림에 그가 멋있었다. 안 읽은 책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지식인이자 정치가이자 행정가. 지적 편력이 저 정도면 어딜 내놔도 손색 없는 대통령이겠다고 생각했다. 네, 이런 황수정 실장인데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두고는 아까운 지식을 갈라치기 적대 정치의 불쏘시개로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을 못마땅해 하며 친노 친문 적통론을 앞세우는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ABC론으로 지지층을 등급화한 데 이어서 26살 청년 정치인을 촉법평론가라고 조롱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칼럼은 유시민식 정치가 대통령과 민심을 흔들며 패권을 쥐려는 행태로 비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유시민이 대통령이 됐으면 아이고 정말 끔찍할 뻔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증축론을 두고 민주당 내부 반응이 싸늘하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특히 유시민 작가가 친문 지지층을 민주당의 토대로 전제했는데 정작 친문계 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란 것이죠. 고민정 의원은 혐오와 조롱이 당내를 휩쓸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지적했고 친문 재선 의원도 평론가적 문제의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당원도 아닌 장외 인사가 책임없이 당을 흔든다 이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은 유시민발 갈등이 친명과의 대립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네, 친문도 유시민과는 선을 긋는 양상입니다. 정청래하고도 선을 긋고 있는 양상이죠. 자, 이 내용 잠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 일고와의 경기 중에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펼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스포츠 현장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배재고등학교를 방문해 경위와 지도 책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10대 사이에서 혐오와 조롱이 놀이처럼 소비되는 문화가 오프라인으로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치진의 재지가 없었고 사과문의 진정성 논란까지 겹쳤어요. AI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지요.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 요약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 센터를 앞세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 변수는 전력이라는 것이죠. 삼성과 SK가 계획한 반도체 단지와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2040년까지 27.7 기가와트 신형 원전 20기 분량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는 발전 설비와 송전망 확충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는데 용인 반도체 산단도 필요한 15기가와트 중 3기가와트는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업계는 공장만 빨리 지어도 전력이 없으면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원전 많이 짓자, 이 얘기 아닐까요? 네. 자, 신재생 에너지로 동력을 만드는 작업. 아리백 시대의 필수 아닐까요? 네. 아직도 원전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중에 주목되는 내용 골라봤고요. TV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하죠.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여야가 차지하겠다고 다퉈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재경위, 예결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 위원장도 가져갔습니다. 법사위를 누가 맡을지 이견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고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법사위원장만 집착을 했습니다. 민생을 개선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만나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민주당 규탄에 나섰습니다.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인 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호남권의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직접 찾아 첫 지역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수도권과 영남의 자원과 기회가 집중됐다면서 오랜 기간 소외됐던 호남의 슬픈 역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동서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인데 이 대통령은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이순신 장군의 문구까지 인용하며 호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고 그제 직격했던 송영길 의원. 사실이 아니란 정 전 대표의 반박에 어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 여당 의원 대부분이 격렬하게 반대했고 그 선봉에 정 전 대표가 있었지만 자신은 일관되게 FTA 추진을 지지했다고 정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 전 대표가 완전 폐지를 외쳐온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도 도마에 올렸고 보안수사권 이런 문제를 정치 무기화시켜서 당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재건축에 비유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선 죽은 옆에 새로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간신이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퀴즈를 자처한 정청래 전 대표는 제 입으로 적통에 적자도 꺼낸 적 없다며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자고 SNS에 불쾌감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도 편파적 파묘를 하고 있다면서 후단협과 같은 걸 파묘한다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냐고 따졌습니다.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의 줄임말인 후단협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된 용어로 친명계 당권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시 정몽준 후보 편에 선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총리에게 그동안 역할이 컸다며 상찬의 박수를 건넸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